오늘의 핫피플입니다. 첫 번째 핫피플 누굴까요? 바로 BTS의 정국입니다. BTS 멤버들이 속속 이 신성한 군 복무를 마치고 성실하게 복무하고 전역하고 있습니다. BTS 이 정국이 제이홉 멤버의 솔로 콘서트 리허설에 모자를 착용한 사진이 노출됐는데 이 모자에 쓰여 있는 문구를 두고 이 뭐야 정국 이 토착 왜구네 친일파네 등에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결국 정국이 사과하다 그 모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럴 일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 무슨 모자길래 모자의 정체가 뭘까? 정국과 관련된 그 모자 함께 보시죠. 잘생긴 BTS 정국, 잘생긴 제이홉의 솔로 콘서트 리허설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Make Tokyo Great Again.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겁니다. 뭐 전범기도 없었고 우길승천기도 없었고 일장기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이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문구를 변형한 Make Tokyo Great Again 이라는 문구의 모자를 정국이 그냥 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국을 향해서 토착 왜구다, 친일파다 등의 각종 비난이 제기되자 정국이 사과했습니다. 리허설 때 착용한 모자의 문구로 인해서 불편함을 끼쳤을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자 버렸습니다. 라고 사과를 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참 뭐랄까. 이게 우리 꼭 일본과 관련된 일에 좀 민감해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저 모자가 Make Tokyo Great Again. 그러니까 도쿄를 더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인데 저걸 친일로 봐야 할지 정국이 토착 왜구다라는 비난을 들어야 할지 저렇게 막 두 번, 세 번 사죄하면서 모자를 갖다 버려야 할 사안인지가 오늘 핫피플의 논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만큼 정국이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건 마가 아니겠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데 그 지난 대선 때나 뭐 그 어떤 그 모자가 있었냐면 MKGA도 있었어요. Make Korea Great Again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수층에서 그런 모자 쓰고 다니는 그 사진들도 많이 봤는데 비슷하게 이거 쉽게 말하면 MTGA 아니겠습니까? Make Tokyo Great Again. 그런데 그 정국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뭐 모자를 쓰거나 옷을 입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이게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체크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Make Tokyo Great Again 이 문구를 일본의 우익에서 많이 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저는 그런 정도로 그 논란을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뭐 친일파냐, 토착 왜구냐 뭐 이런 비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곽규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또 대선 때 뭐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 뭐 이번 써 있는 옷 입고 나와서 오해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BTS의 정국 씨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공연도 아니고 리허설 때 쓴 모자를 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이 그 문구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하고 조심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또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일본 극우 일부가 이제 즐겨 써던 문구라고 하는데 이 정국이 그거를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Make Tokyo Great Again이 I Love 서울 뭐 그렇게 비슷한 걸로 정국 씨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극우가 저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정국이 도대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아무리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 체크하면서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주변에서도 이거 좀 문제될 것 같은데 이런 조언을 또 못 들었겠죠. 단순 실수 같고요. 어쨌든 저 용어가 쓰여지는 게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면
안 쓰는 게 더 좋았긴 할 텐데 그거를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정국 씨 같은 경우에 제대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애국심이 충만할 때 아니겠어요? 가장 애국심이 충만할 때가 그러면 이때인데. 그때 어떤 저런 논란을 일으키거나 일본 우익에 동조하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냥 생각이 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실수였다는 것들도 아마 좀 과민하게 그걸 보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실 거로 봅니다. 카리나 씨가 빨간 줄무늬에 2번이 새겨진 그 재킷을 입고 나왔다가 2번, 3번 사과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논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참 연예인하기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너무 예민한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과정을 좀 너무 오래, 특히 최근 한 6개월 동안에 그 겪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거는 분명한데 조금 정치권이 이 국민 화합, 통합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공격, 특히 이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의도가 아닌데 실수로 한 행위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비판하는 어떤 분위기는 조금 자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뜨거운 사람들의 사연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핫피플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지 만나보시죠. 오늘 보도가 많이 된 인물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정치인 중에서 라방을, 그러니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최근에 이 돌돌이로 얼굴에 붙은 고양이 털을 떼는 모습도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타를 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털이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비틀즈의 가사도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이게 레디비라는 곡인데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고 놀아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해주세요.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얼굴 미는 거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실제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말고도 이렇게 얼굴 그 고양이 털 미는 분들 꽤 계실걸요. 자, 한동훈 전 대표 이 라이브 방송 그리고 특히 이제 돌돌이로 얼굴에 고양이 털을 떼는 모습을 두고 여러 기사에서 누리꾼들 반응도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걸 누가 얼굴에 하냐? 기괴하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장모종 털 가벼워서 날려 얼굴에 털 묻는 경우가 다반사다. 나도 저렇게 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라이브 방송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철에 이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잘하고 자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 개인 방송, 라이브 방송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도 같습니다. 또 검사 시절에 함께 또 근무도 했었던 곽기태 의원께서는 이 돌돌이 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 뭐 정치적인 어떤 활동은 잠시 쉬는 또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뭐 진솔한 모습 보여주는 거 좋은 것 같고요. 뭐 저런 게 라방에서 이제 나오면은 피부에도 무해한 돌돌이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피부에도 무해한 돌돌이요? 그럼 좋을 것 같은데요. 박선미 최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 이제 대중과 소통의 접점을 늘리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직면한 장애물이 전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어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약간 좀 인위적인 컨셉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진정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약간 저런 돌돌이 장면이나 뭐 과자를 집어먹는 모습이나 이런 게 좀 화제가 됐던 이유는 약간 좀 인위적인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좀 컨셉을 잡아서 어떤 본인의 캐릭터를 설정해 두고 대중에게 그런 모습만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소탈함이라든지 솔직함이라든지 인간 한동훈에 대한 모습보다는 정치인 한동훈이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골라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그 장애물은 결국에는 저런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라이브 방송이 초기에 좀 비난과 주목을 동시에 받았던 이유는 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내용에 휩싸였고 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절실하게 뛰는 과정 가운데에서 라이브 방송만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 혹은 관망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방송을 지금도 이제 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떤 차기 당권을 노린다든지 이런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내부 정치가 지금 필요한 한동훈 전 대표의 특성상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만 주력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내부의 비판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승민 전 최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유명 유튜버이기도 한 우리 정법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고양이를 좀 무서워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키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이를 막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조금 어색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쨌든 정치 일선에서 약간 뒤로 물러선 그러한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그 만나게 되는 하나의 장으로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은 정치를 계속할 사람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의 핫피플 세 번째 피플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이 사진 한번 잘 보실까요?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애인데 첫 번째는 폭풍 성장 김주애의 성장이고 두 번째는 사진의 구도입니다. 자, 김주애가 조금 더 부각돼 보이는 구도로 사진이 찍혔다라는 거죠. 사진을 좀 크게 한번 볼까요? 방금 사진이 좀 작았는데 확대해서 좀 보시죠. 이 구도예요. 강건호입니다. 강건호 진수식에서 김정은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서 있는 김주애가 최근 굉장히 몰라보게 성장을 했고 얼굴살도 많이 빠졌고요. 엄마인가 리설주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화장과 헤어스타일, 성숙한 옷을 입고 있고 북한의 최고 존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커 보이게 보이는 자리에서 사진이 찍혔다. 이건 북한의 어떤 보도 사진의 역사와 맥락을 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북한의 의도된 구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더 부각되게 찍혀 있는 어른스러워 보이는 김주애. 관계자들은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차원이다. 체제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차원이다. 라는 얘기, 북한 관계자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곽태규 의원님, 예. 제가 북한을 이제 오래 취재했잖아요. 예.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대목은 김정은에게 아들, 특히 장남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정보 당국의 해설이 엇갈리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명확치 않다는 거. 두 번째는 김주애를 정식 후계자로 김정은이 내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 당국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속에서 이런 사진들이 삐쭉삐쭉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검찰에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사실상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조속히 지정을 하고 후계자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 작업을 굉장히 길게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일부러 높은 곳에 서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후계 구도에 있어서 김주애가 일단은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진으로 보여지고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저런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려는 아마 작업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한편으로 보면 아빠의 시선으로 보면 조기현 변호사님도 아이들 키우고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예. 남의 집 애는 빨리 큰다라는 속설 있잖아요. 근데 커도 너무 빨리 커요. 김주애는 남의 집 애이긴 합니다만 다른 남의 집 애보다 더 빨리 큰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다른 후계자를 어디서 구해왔나 싶을 정도로. 저는 처음에 리설주인 줄 알았는데. 예, 주요 행사에 뭐 등장할 때마다 보면 정말 폭풍 성장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아빠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장면을 노출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과거에 어린 딸을 동행했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누가 봐도 후계 구도로 비춰지고 체제 예. 안전성을 홍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향해서 아무리 우리를 제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정돼 있다 우리 체제는 뭐 이런 걸 지금 어필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그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체제는 안정돼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바로 이 권력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진 말씀하신 대로 노출할 때는 북한은 사진 한 장의 의미도 분명히 다 계산해서 했을 텐데 네네. 김주애를 저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단까지 올려서 이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일단은 실제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김주애를 저렇게 이 노출시키고 부각시킴으로 해서 체제 안정을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저 집 애들은 빨리 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